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다들 보이시죠? 그래서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 이거의 시세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항상 매번 보여드리는 거는 금값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에 관해서 계속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시라고,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등장이 돼서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시장에 만약에 그게 등장이 된다면, 과연 만약에 그 시점 정도 되면은 아마 분명히 브렉시트 내지는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기간을 전후해서.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ETF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골드 실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브렉시트가 강하게 만약에 나와서 유로가 흔들거리고 파운드가 흔들거릴 때, 만약에 그 시점에 골드하고 실버가 만약에 1350불 내지 1400불을 못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비트코인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이렇다는 거는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도 만약에 납득을 못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본인의 판단이지 대세의 흐름이 어떤 거냐에 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을 조금 잠재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관세에 관해서 좀 낮추자, 좀 약간 완화를 시켜주자,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잠시나마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생각을 하지, 결국에는 경제의 문제를 분명히 불거지게 분명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확정된 김정은 답방 논의 본격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 3월 1일 날 때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날짜를 그 정도 쯤으로 맞춘 이유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 지배됐었고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거 이제 한반도 자체가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슴푸레하게 그냥 구랭이 담 넘어 가듯이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방문한다, 이렇게 아마 저는 심리적으로 아마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고 막 이런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친북이다 친중이다 이러서가 아니라, 저는 누가 있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흐름이 어쨌건 동아시아 위주로 재편이 되려면 북에 관해서 어느 정도 오픈이 돼야 되고, 정책이 약간 미국 정책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 정책도 약간 그쪽으로 페이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핵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행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하다못해 시간 장소 등도 발표 가능성, 그리고 남북 대화 시기 늦춰져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죠. 이거는 뭐 국내 매스컴에서 분명히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아마 통일 쪽으로 몰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북이 뚫리고,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북을 거쳐서 남한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아시아 라인이, 금융시장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뭐가 됐든 자금시장이든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유럽이 이번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만약에 와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자금줄이 동아시아에 있던 게 그쪽을 타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선진 자본 시장에 있던 거 있잖아요. 유럽 시장에 있던 선진 금융시장 자본에 있던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신흥국 위주로 다시 재편된다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혈관이 지금은 이제 막혀있던 게 북한이 오픈되면서는 그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시하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목에 신흥국 펀드로 자금 유입 나와 있고, 증시 반등 신호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시아 신흥국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 펀드로의 자금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외국인 자금도 선진국에서 신흥국 펀드로의 자금 이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납득을 안 하실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신흥국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 그리고 터키도 거기 사실 포함돼 있어요. 신흥국 중에는. 그리고 그런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약간 어중간한 입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나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따로 영상을 이제 요즘에는 그거에 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얼굴 나오는 걸로 해서 제가 자료 몇 개랑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아마 패러다임 자체가 되게 많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위주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위주로 재편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재편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 그쯤에서는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카 쪽하고 자기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몇 개 나라는 아마 자기 어떤 관할 내에 두면서 통치권을 아마 행사하긴 할 텐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아시아 쪽 시장은 아마 한편이 또 재편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미국이 관여하지 못하는 아마 시장으로 재편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앞서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올해 흘러가는 뉴스나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래도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나둘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 BXA 토큰, 비트맥스 등 6개 해외 거래 사이트 상장, 1월 중 6곳에 상장하고 2월에는 국내 빗썸 등의 상장. 그래서 BXA 토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BXA 토큰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회사 BXA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다. BXA는 코인백서를 통해 12개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이 현지 법인을 교두보로 BXA 토큰 결제 네트워크를 글로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 빗썸에서 움직이는 BXA 토큰이 12개의 나라에 걸쳐서 이게 포진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에 포진돼서 자금의 흐름이 다시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들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BXA 토큰 하나를 해서 거기에 거래소들을 입점시키고 거기에 뭐 코인을 거기에 상장시켜서 수수료를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체로 따졌을 때 원래 혈관이 들어가지 않았던데 혈관을 지금 주입해서 거기에 피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에 관해서 지금 관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실은 블록체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실은 지금 핏줄을 깔고 거기다가 못의 혈관까지 깔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지금 OTC 마켓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래하는 지금 코인 시장에 영향을 못 줘요. 영향을 줄 수 없게 일부러 만들어 놨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법률안이 어느 정도 나와 놓은 상태에서는 다시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그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아마 다시 풍선처럼 부풀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아마 올해 말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5천, 6천, 그러니까 6천 정도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 연말 정도에는. 뭐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이 업계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빗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시장이 죽었다라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괜찮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고 이제 그런 기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정학적 위치면에서 블록체인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이제 BXA 토큰을 전 세계 12개의 국가에 그걸 포진시킨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뭐 빗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럼 그거에 관해서 만약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지점을 여러 개 늘려놓잖아요. 그리고 일본 거래소도 여기저기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업비트도 여기저기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나라에 입점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뭐 스스로 따먹게 하려고 거기에 그걸 입점시킨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계 블록체인 특구 대표 한 자리에 모인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MTN이니까 머니투데이죠. 23일부터 이틀간 블록체인 융합 서밋 개최라고 여기 나와 있고, 제일 위에 보시면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에스토니아, 몰타 등 전 세계 블록체인 혁신 국가와 도시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제 행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이런 행사가 되게 많이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션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에드워드 시클루나 몰타 재무부 장관,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국장 등이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과세정책, 거래소 관련 규제, 기술 장려 정책, 블록체인 관련 창업기술 지원 정책 등을 토론한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살짝 냄새만 풍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아마 분명히 오피셜하게 2월이나 3월달쯤에는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에서도 2월 15일날 뭐라고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까지 분명히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에서 무슨 뭐 고지서를 발행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카카오라는 게 국민 맥신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인데 거기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카카오뱅크도 운영하잖아요. 지금은 카풀 서비스가 뒤로 살짝 발을 뺐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어떤 하나의 조직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고지서 카톡 문자로 발송되나, 카카오 KT 사업 기대.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KT 과기정통부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 허가 신청, 공공기관 이통사 연계정보 이용, 법령 근거 미비 해결 기대, 공공기관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보호 등 기대. 환경보호 등 기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붙여놓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이 노리는 거는 카카오를 통해서 SNS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공유 경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IoT 산업을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국 정부에서도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로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 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약에 전기세나 가스세나 가스비나 아니면은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뉴스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치 경제 쪽으로 왔는데, 여기 영국의 브렉시트 전 EU 무역협정 대체할 새 협정 체결 불가능 FTA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는 데도 영국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론이 노딜 블랙시트까지 가서 이게 만약에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운드화가 이제 흔들흔들거리다가 영국이란 나라 위상이 훨씬 더 지금보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유럽이라는 그 연합 자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뭉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 가서 만약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만약에 유로라는 게 만약에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 자체가 전 세계가 흔들흔들거리면서 경제 위기가 일순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을 만약에 명분으로 삼아서 저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분명히 그 시점을 만약에 노려가지고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암호화폐의 패러다임을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이식시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란 네모칸 보시면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블랙시트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위해 작성된 내부 메모는 노딜 블랙시트 등 영국이 EU의 회원국으로서 누려온 협정에 따른 혜택들이 브렉시트 이후 아무 과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브렉시트 발효 일인 3월 29일까지 약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의 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상에서 국제통상부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노딜 블랙시트로 인해 영국이 입게 될 경제적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잘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3월 29일 날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잘 이거를 기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건 이제 손정희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 뉴스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 모빌리티 시장의 최후의 승자는 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빨간 글자에 보시면은 현재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은 웨이모, GM, 소프트뱅크다. 앞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는 줄고 공유 차량 대수는 늘어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세워진 차가 많지 가동되는 차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를 좋은 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2억, 뭐 3억을 주고 뭐 좋은 차를 샀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마트 갈 때 빼고 갈 데가 어딨어요. 간간히 어디 외식이나 하루 종일 그 차를 타진 않아요. 그거는 낭비이면서 저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세금만 많이 나가고 기름값만 많이 나가지 별로 그렇게 스마트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에는 차량을 소유한다기보다 결국엔 필요할 때 그냥 쉐어하거나 아니면 그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사실은 저는 손정희라는 사람이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비전 펀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뱅크의 빅피처, 네트워크 지배자가 자율주행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에 큰 손이 된 소프트뱅크의 전략은 명확히 보인다. 우버는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호주 등 디디 추싱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 핵심 시장에 집중하고 나머지 국가는 디디 추싱이 담당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버도 사실 손정희가 지금 손정희의 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의 손정희 거고, 그리고 디디 추싱까지 마찬가지로 손정희가 투자를 이미 해서 자기 지분으로 모든 거를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쿠팡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만 이식되면 결국엔 시스템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 법률만 만약에 제대로 정비가 되면,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 쿠팡에 사람이 배달을 하지만 나중엔 이제 드론하고 결국에는 어떤 그 무인 자동차가 이제 로봇을 싣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짧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력 감축, 상품부는 금융권,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전방이 희망퇴직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은행 어플로 얘를 거래하거나 송금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로 예를 들어 국제 결제를 만약에 지금보다 수수료 없이 더 그렇게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누가 은행에 피아트머니를 넣고 그걸 누가 쓰겠어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면 암호화폐를 결국에는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직접 내 그 암호화폐 지갑에서 하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인력 감축, 상품부는 금융권, 그리고 전체 금융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서는 후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며 5대 은행에서만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짐을 꾸리게 됐다. 은행들은 올해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임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이게 은행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먼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뭐 회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회계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얼마나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아마 아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 거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그런 거를 아마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예전에 이제 그런 문자가 안 왔는데 메시지가 막 간간히 자기가 무슨 뭐 어디 국민은행 쓴다, 뭐 하나은행 쓴다, 뭐 제일은행 쓴다 이러면 거기서 메시지가 오는데, ATM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ATM 머신 가서 그걸 사용을 안 하면 그 한도를
현금을 뺄 수 있는 걸 축소시키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 연장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피아트머니의 어떤 흐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유통되는 양에 관해서 지폐하고 동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의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연장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캐시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경제가 분명히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트리거를 분명히 만들 텐데, 새록이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암호화폐 경제를 분명히 실물 경제 시스템 쪽에 안착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미중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주도권을 잡고 달러라는 게 만약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스탠딩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한 힘을 다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